혼전 임신으로 출산을 앞둔 30대 여성 민 씨. 평소 점 보러 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 전 부부의 사주를 본 건 물론이고 결혼 날짜며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전부 다 시어머니의 뜻대로 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최근엔 민 씨에게 이것까지 하라고 했다는데요. 대체 이게 뭐길래 민 씨의 고민이 이렇게 깊어진 걸까요? 자, 뭐 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이에요.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30대 여성 민모 씨의 사연인데요.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이제 만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당시에 결혼 생각할 정도로 좀 마음이 깊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비 시어머니 쪽에서요, 그 민 씨 얼굴도 보기 전에 사주부터 좀 먼저 보내라라고 하시던 겁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어머니가요, 딱 보시자마자 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구나 엄청 좋아하셨고 또 단골 점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천생연분이라고 궁합이 나왔다면서 굉장히 흡족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길일이라는 날짜도 받아오셨습니다. 이 민 씨 친정 부모님하고는 상의도 없이 좀 일방적으로 너무 촉박한 날짜를 거의 통보하신 거라서 이것도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도 친정 부모님은 좋은 날 받아주신 거니까 좋겠지. 또 배부르기 전에 얼른 하면 좋지. 이렇게 맞춰주셔서 그날 결혼식 문제없이 잘 올렸습니다. 아, 궁합에 사주에 길이래. 아, 이거 뭐 많이들 따지시죠. 많이 따지기도 하고 또 나는 안 믿어도 왜 상대방이 따지면 아 결혼하는데 또 그것도 안 따르기도 그렇잖아요. 괜히 맞아요. 기왕이면 따라줄 수도 있는 거고 찝찝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좀 심해졌던 게 뭐냐면 일단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뭐 살림살이 마련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 살림을 합쳤답니다. 사실상 이제 같이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제 짐 정리하시고 이런 걸 도와주면서 드나들고 왔다가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옷장에 부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웬 건가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거 우리 어머니가 갖다 놓는다고 하더니 그랬나 봐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제 시어머니 될 뿐이죠. 아직 결혼 전이었으니까 여쭤봤더니 아 그거 너하고 나하고 상극이라고 하더라. 근데 상극인 걸 막기 위해서 부적을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넣어두긴 했다고 합니다. 예. 아, 또 상극을 막는데 부적이 효과적이긴 하죠, 교수님. 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좀 안 맞았던 게 상극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아 어머니께서 나랑 잘 지내고 싶으셔서 노력하시나 보다라고 좋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모가 돌아가신 겁니다. 당연히 이모니까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얘 좋은 일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안 좋다. 특히 임신도 했는데 네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친정 부모님께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럼 오지 말아라. 그래서 예비 신랑만 보냈다고 합니다. 저 부분은 좀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또 좀 안 좋은 또 이상한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이제 오빠 남편의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장례식을 가냐 말했는데 8개월을 이제 만삭이니까 안 가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아까도 안 갔잖아요. 그렇게 이모 오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모. 나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야야 시가 쪽 첫 제사인데 조사인데 안 와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남편한테 민 씨가 내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다.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시더라 라고 하니까 남편도 그럼 아니 내가 갔으면 됐지. 당신 이모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혼자 안 갔냐. 그렇지. 그때 오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남편이 잘 얘기해서 넘어가긴 잘 넘어갔는데 남편 말만 따나 친정은 안 되고 시간은 또 되고 뭔가 황당했다고 하네요. 아,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는 온갖 종류의 미신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 민 씨는 시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세상에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온갖 것들을 다 믿고 지키신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이 정도는 흔하죠. 밥 먹고 나면은 마른 채로 두지 말고 물 조금 부어놔야 한다. 이런 게 다 복이 나가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건 들어본 것도 같은데 어떤 건 생전 처음 들어본 것도 같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믿는다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풍수지리 같은 거에도 굉장히 좀 예민하셔서요. 현관에 신발 많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 해바라기 꽃 그림 갖다 놔라. 침대 머리는 어느 쪽에다 둬라. 거울 이런 데 있으면 복 도망간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숨이 막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잔소리나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죠. 이제 뭐 이런 생활 양식은 생활 양식인데 이제 아이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너희 아이들, 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다. 그러면서 니네 둘 다 사주에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딸이래요? 네, 이게 맞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아, 그냥 용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을 좀 이제 그냥 들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에는 태어날 손녀의 이름을 아주 거금을 주고 이름을 만들어 받아왔다 그랬는데 이름이 처음보다 누구 혁이 무슨 석 끝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쁜 딸인데 이름이 왜 혁이나 석이 들어가죠? 막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첫째 이름을 석이나 혁을 넣어야 둘째를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발상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둘째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첫째 딸 낳았다고 딸 이름을 갖다 석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참 이렇게 남편이 보기에도 자식 어머니지만 너무 심하니까 엄마 그거 좀 점집 그만 다니고 차라리 맛있는 거라도 사드셔라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아이 낳을 때쯤이 오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게 좋은 날이라고 출산 예정일을 2주 정도 앞당기자라고 제왕절개를 해서 그렇게 또 점을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병원에 물어보니까 이 사연자분이 초산인데 딱 노산이라서 그렇게 함부로 날짜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남편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가지고 노발대발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하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굽히질 않고 그럼 병원 옮겨보자. 그 병원에서 그런 소리 한다니까 이제 아들하고도 이제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계속 막 이제 말도 안 된다. 엄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하고 상극이라더니 그 말이 맞았네. 이거 부적을 더 센 걸로 써야겠는데 아니다 굿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역시 부적도 비싼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출산도 길이래 하라는 시어머니 제왕절개 강요하는데 어떡하냐.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거를 너무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저는 별로 믿지는 않지만 건강상 문제가 없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길일에 만약 제왕절개를 하는 게 의사하고 얘기해서 된다면 그래도 그러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의사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믿고 살고 뭐 어떨 땐 한 번씩 맞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또 이게 반해서 할 거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건강에 문제 없으면 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문제 없으면 하라고 어머니의 믿음을 갖고 뭐 계속 그냥 폄훼할 필요는 없고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교수님. 네, 저는 물론 어머니께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제 성인이고 독립 가구고 그러면 어머니의 신념이나 어머니의 종교 또는 이제 생활 양식은 참고용이지 결정용은 아닙니다. 이제 결혼을 했고 성인이 됐고 아이를 낳으면 어엿한 부모인데 성인으로서 부모로서 정말 부모님이 결정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뭐 이러니 뭐 점을 보니까 제왕절개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저는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약하거나 뭐 좀 이러면 또 그때 제왕절개 가지고 애가 이렇게 만약에 이 산모가 너무 몸이 안 좋거나 그럼 또 그 탓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체성, 독립성, 책임성, 판단 이런 거 이제 우리 부모로서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더 긴 말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딱 끊어야 됩니다. 완전 딱 끊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뭐 이렇게 발 뻗는 것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겁니다. 확실하게 끊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얘기를 더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인생 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냥 뜻대로 건강이 편하고 산모가 편하고 남편이 마음 편한 그런 병원에서 아이 잘 낳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냥 어머님이 뭐 점집을 가시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어디를 가시든 거기서 그냥 어머님 기분을 따로 풀라고 하세요. 아예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이르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이뽀님, 미신 그냥 뭐 본인만 믿으시면 되는데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니까 문제입니다 하셨고요. 예레니카님, 저 시어머니랑 누가 상극이 아니겠어요. 리에스님, 문제 있다고 하잖아요. 의사가 의사 말 들으세요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